내가 죽은 뒤에 나의 뼈를 하얼빈 공원에 묻어두었다가 우리 국권이 회복되거든 고국으로 반장해다오. 나는 천국에 가서도 마땅히 우리나라의 국권 회복을 위하여 힘쓸 것이다. 대한독립의 소리가 천국에 들려오면 나는 마땅히 춤추며 만세를 부를 것이다. 안중근의 큰아들인 분도는 누군가 준 과자를 받아먹고 동생들에게도 과자를 먹이고 싶어 집으로 돌아오던 중 쓰러져 죽게 됩니다. 안중근은 큰아들 분도를 신부가 되도록 키워달라는 유언을 남겼으나 죽음이 뭔지도 모를 7살 나이에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둘째 아들 안중생. 이또 저격 30년 후 장성한 안중생은 이또를 추모하는 사찰인 박문각을 찾아 죽은 아버지의 죄를 내가 대신 속죄한다라는 담화를 발표합니다. 또한 이토의 아들을 만나 아버지를 대신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총독부 기관지인 경성일보는 이 내용을 대서특필하고 그 이후에도 안중생은 일본 곳곳에서 공개 사죄를 하고 다녔습니다. 심지어 이토의 손자와 의형제를 맺기도 하였으며 미나미 총독의 양아들이 됩니다. 안중근을 존경하고 아끼던 모든 사람들은 안중생의 행동에 가슴을 쳤습니다. 김구 또한 크게 분노합니다. 나에게 한 발의 총알이 남아있다면 외놈보다 나라와 민주주의를 배신한 매국노 변절자를 100번 1000번 먼저 처단할 것이다. 왜? 외놈보다 더 무서운 적이니까. 김구는 중국 관원에게 안중근의 둘째 아들 준생을 죽여달라 부탁합니다. 안중근의 거사 후 남은 가족들의 삶은 처참했습니다. 쫓기고 도망다니고 일거수일투족 감시당하고 지독한 가난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첫째 아들 분도의 죽음도 일본 밀정에 의한 독살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내선 일체의 길을 향해 가고 있던 시기 안중생은 일제에게 정치적으로 이용당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제의 협박과 회유, 안중생의 어쩔 수 없는 선택, 그에게도 살아가야 할 가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얼굴도 모르는 아버지, 사랑 한번 받아본 기억이 없는 아버지로 인해 평생 어두운 터널 속에서 살아야 했던 안중생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제의 고의적인 악마의 편집. 안중생은 이토의 아들을 만나자 영어로 대화하자고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잘못했고 내 아버지는 희생됐다. 이 세상 일은 이 세상 일이고 저 세상 가서 평화롭게 지내시길 빈다 라고 말했지만 경성일보에는 내 아버지가 잘못했다 사죄한다로 기사에 보도되었습니다. 안중생은 현해탄에 몇 번이고 몸을 던지려 했는데 못하고 돌아왔다며 스스로 자책했습니다. 안중근도 아들을 질책하기보다는 가슴 아프고 안타까워하지 않았을까요? 상하이로 돌아온 준생을 어머니는 고생했다고 위로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1952년 한국 전쟁 중 안중생은 가족들을 남겨둔 채 홀로 고국으로 돌아와 폐결핵으로 쓸쓸히 사망하였습니다. 안중근을 눈물로 떠나보냈던 간수 치바도시치는 안중근 사형 후 제대를 자청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철도원으로 근무하며 안중근이 써준 글귀를 가보로 삼고 영정과 위패를 모시고 매일 기렸다고 합니다. 안중근의 의거가 한일 병합을 앞당겼으며 안중근은 국제정세를 이해하지 못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또 저격 사건 이후 일본 내 과격한 여론이 들끓었지만 안중근의 의거는 한국 내 독립의지를 고취한 정도가 100배, 1000배 이상은 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중근의 의거가 없었다면 자치론자와 친일파들은 더 득세하였을 것입니다. 아마 일본이 패망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지금 일본인으로 살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